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원입니다. 백승주입니다. 8월 27일 토요일 남북의 창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태영호 공사를 비롯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이어지면서 북한 해외 공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 당국이 강도 높은 검열과 대대적인 물갈이까지 하고 있지만 파장은 확산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면 전환을 위한 김정은의 도발도 시작됐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오늘은 이른바 태영호 쇼크를 계기로 악화일로인 북한 외교의 현실과 김정은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집중 분석합니다. 맹윤아 리포터입니다. 북한의 대서방 외교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5년째 이곳을 책임져온 현학봉 대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대변해왔습니다. If the buttons are pressed, then the den of the enemy's dens would be reduced to ashes anytime. 하지만 대사관 차석이었던 태영호 공사가 망명하자 본국으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태공사 망명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 등을 추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해외 공관 관계자들의 귀국이 줄을 잇고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총영사관의 활동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중앙아시아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우즈베키스탄의 북한 공관도 결국 폐쇄됐습니다. 건물거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오래전에 한 6월달 정도 팔려고 내놨다고 자동차랑. 여기에 카자흐스탄의 공관을 다시 세우려던 계획까지 실패하면서 북한 외교의 고립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태영호 공사 망명 사실이 알려진 뒤 대외 매체를 통해 태 공사를 범죄자라 매도했습니다. 반면 조선중앙TV 등 대내 매체는 침묵해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황을 숨기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대응은 처음이 아닙니다. 1991년 귀순한 콩고 주재 대사관의 고영환 1등 서기관, 지난 97년 미국으로 망명한 장승길 이집트 대사 등도 범죄자들이라 주장해왔습니다. 망명 동기를 개인의 비리로 깎아내려 북한 내부 분위기를 단속하고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한국이나 자유세계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버려서 페루나처럼 만들어버리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북한에 남아있는 외교관들한테 그 친구가 돈 가지고 도망을 쳤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떤 동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증오하고 적대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북한은 연초 핵실험 등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시작된 뒤 국제적인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나름의 외교 활동과 내부 단속 정책을 펴왔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탈북민은 증가세로 돌아섰고 고위급 엘리트들의 탈북도 줄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태영호 쇼크에 직면한 북한 정권, 이딴 탈북 행렬을 막기 위해 해외 공관에 검열단을 급파하는 등 수습에 부산한 모습입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공관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검열에 들어가면서 북한 외교관은 바짝 긴장한 상태입니다. 장기 주재원과 가족에 대한 송환령, 한국 접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는 러시아에서 받았다 있단 말이야. 운동에 그거는 좀 무역운동이라면 우라기가 돼 우라기. 저번에 내가 사람들이 이제 안 하는 거지.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은 물론 중국 장춘 등 인근 지역 무역대표부 인력도 물갈이됐습니다.
중국 연길에서 열리는 두만강 국제무역박람회에 북한 측의 참가가 전격 취소되는 등 파문은 일파만파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엘리트 정권의 실패, 그러니까 대규모의 숙청과 유혈 숙청과 공포 정치에 기반한 어떤 강압적인 그 폭정의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에 태공사 망명 사건을 이유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엘리트에 대한 어떤 감시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번 태영호공사의 탈북 사건은 추가적인 어떤 엘리트층의 동요에 어떤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북중 접경 지역에도 감시 수위를 부쩍 높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밀수꾼들을 포섭해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이들을 신고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가뜩이나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속도전 노동에 내몰린 주민들이 불만을 키우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북한 엘리트층의 잇단 탈북 소식은 주민 동요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엘리트층이 동요하면서 북한 정권의 체제 변동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처한 김정은 정권. 내부 동요를 처단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겨냥한 테러나 추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태영호 공사 망명 이후 파장을 줄이기 위해 김정은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할지 짚어봤습니다. 지난 1997년 4월 황정엽 전 노동당 비서가 대한민국당을 밟았습니다. 북조선은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미 희망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체 사상의 대부로 불렸던 북한 최고위급 인사 황정엽. 망명 이후 13년간 북한으로부터 온갖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1997년 2월에는 탈북 뒤 한국에 살던 이한영 씨가 피살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해림의 조카인 북한 로열 패밀리 출신 인사의 암살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괴한들의 총격에 쓰러진 모 씨는 쓰러진 이 씨에게 다가갔을 때 이 씨가 손가락 2개를 펴며 범인이 2명임을 표시했고 간첩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을 때는 북한 선전 매체가 국내 탈북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위협했습니다. 입에 피를 물고 날뛰는 21세기 유다들이 활개치고 있으니 이자들은 다름 아닌 악질 탈북자 인간 쓰레기들이다. 당시 북한이 지목한 인사 중 한 사람, 박상학 씨.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며 북한 정권 규탄에 앞장선 그는 탈북 이후 암살 위협에 시달려왔다고 말합니다. 2011년에는 그 안정을 시켜서 이제 독침으로 찌르자고 이제 그 행거를 그냥 잡았고 어떤 때 또 전화도 와요. 뭐 중국 발신 전화인데 뭐라고 하면 얘들하고 그렇게 협박 전화 너를 죽이겠다 할 때는 너 죽기 전에 김정은이 그런 이제 이 살인마가 먼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김정은이만 만나면 전화 끊어버려요.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와 납치도 우려됩니다. 2달 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실종됐던 탈북민 고현철 씨가 지난달 북한 TV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미시로 끝났지만 괴뢰 정보원 놈들에게 흡수돼서 반공화국 몰아칠동에 가담했고 북한이 우리 국민을 납치한 뒤 범죄 혐의를 씌우고 대외 선전전을 벌인 겁니다. 정부는 고 씨 등 탈북민 3명이 북한에 납치된 사실을 밝히고 북중 접경 지역과 동남아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북한은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고각으로 올렸었는데도 동해로 500km를 날아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하시면서 발사 화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한 북한. 수세 국면에서 탈피하기 위해 이 같은 군사 도발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기술적으로 핵 무기 완성을 위해서 5차 그리고 6차 핵실험을 할 기술적인 필요성이 있어요. 최소한 한 번의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북한의 의도된 대로 풀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5차 핵실험은, 추가적인 5차 핵실험은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을 지탱하는 핵심 계층의 입단 탈북. 그리고 그 같은 사실에 동요하고 있을 엘리트층과 북한 주민들. 태영호 공사 망명 등 입단 탈북이 최대 위기로 비치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북한의 도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급변 사태의 가능성을 주시하면서도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책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